쌤 친구는 1년 동안 알았던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직업이 1년 동안 알았던 옆반 쌤한테 당했대. 무섭죠? 그치? 학교 쌤인데 신천지인 거야. 조심해야 돼 너네도. 자, 요 텍스트는요, 지금 드린 모의고사 잠깐 보시면은요, 혜연이 일어나 볼까요? 졸려요? 어쩔 수 없어. 자, 일어나 볼까요? 혜연이 왜? 못 줄 거 있어요? 아, 그건 아니야? 자, 푸코가 누구야, 여러분? 혜연아, 푸코가 누구야? 푸코, 너 말고 푸코가 누구야?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죠? 페노티콘 작가잖아요. 아 하는 눈빛들. 기억나시죠? 벤담이 페노티콘이라는 개념 만들었는데 그거를 벤담의 페노티콘을 사회 권력이랑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 푸코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9월 모의고사 때 이런 지문이 나왔었어요. 푸코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은 저희 푸코도 그렇고 그 에스포지토 주권 있잖아요. 그거 이해하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배경 지식으로 싶어가지고 저희 가지문만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읽고 저 1인 미디어랑 페노티콘 문제를 좀 드릴게요. 그거를 풀어볼게요. 근데 그 구조주의 그거 아니에요? 응? 구조주의 뒤에 레비스트. 그거 해봤자 직전 수업 때나 그냥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소시르 구조주의에 레비스트루스를 중요하게 다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근데 그 부분 중간고사 때도 막 그렇게 깊게 수업 안 하셨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문제 하기는 읽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그때 중간고사 할 때도 기표기 부분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 기표기 부분이랑 레비스트루스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여가지고 걔는 직수 때 한 번 더 볼 때 그때 좀 짚을게. 그때 해도 충분해 레비스트루스는. 자, 가 질문 좀 한번 보겠습니다. 푸코는요, 미셸 푸코예요, 풀네임이.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해서 이 페노티콘에서도 중심이 이거였잖아. 이 권력이라는 권력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녹아들어서 개인을 통제하는가. 이게 이제 페노티콘의 핵심이었잖아요, 푸코의. 그래서 권력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이 페노티콘에서 뭐라 그랬어? 권력이라는 건 구조 자체에 있다.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푸코가. 이게 이유이지. 권력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다. 그래서 그는 이 권력을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문에 주권 권력은 뭐고 규율 권력은 뭐고 이렇게 나눠서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일단 주권이 여러분 뭐였죠? 이거 우리 에스포지토 할 때 했는데. 이거 왕권, 전제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제 권력이라는 단어는 홉스 할 때 나왔었거든요. 중간고사 때 홉스랑 루소 할 때. 같은 말입니다. 전제 권력 이러면 왕권이요. 제일 높은 사람의 권력. 그리고 규율 권력이 페노티콘이야.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시험 범위를 위해서 읽는 이 텍스트로서는 이 규율 권력이 좀 핵심입니다. 그리고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권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푸코에 따르면요,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왕권이에요.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권 권력이라고 하면은 왕의 말이 무조건 법. 내가 얘 마음에 안 든다, 죽여, 처형해. 이러면 처형하는 거고. 내가 내 신하를 올리고 싶다, 벼슬 줘. 이러면 벼슬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군주가 결정할 수 있는. 너 내 말 안 들어? 처형. 내 말 잘 들어? 일로 와. 이렇게. 내 벼슬 해줄게. 이런 것들로 이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지문이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라는 그 시험범위 지문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감시와 처벌에서 계속하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요 부분 좀 자세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원래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법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요. 그래서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근대 주권에선 가능했던 거지. 왕의 말을 무작정 들어야 되니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처형한다 해서 신체적인 형벌을 가하는 거, 때리거나 죽이는 거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내가 왕의 말을 거스르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공포심을 심어주게 돼요. 그럼으로써 군주에게 말을 잘 듣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강압적인 게 대놓고 드러나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잖아. 그래서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신체에 대한 형벌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공포를 유발해서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반발을 일으킨다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원문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비공개적으로 처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게 형벌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게 반발을 사서 형벌을 비공개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 군주에 대한 복종이 좀 희미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규율 권력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비공개적으로 형벌을 처하다가 이 주권 권력이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돼요.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요게 페노티콘 말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푸코는 16세기 이후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인해서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 이게 감시자죠. 페노티콘이 말하는 감시자인데 권력의 형태가 점점 무형화된다, 희미해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형태가 없는 감시자예요. 규율인 거예요, 결국. 페노티콘에서 푸코가 페노티콘을 가지고 하려던 계속하는 그 감시자라는 거는 결국 규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노티콘에서 그렇게 비가시성을 통해서 질서를 확보한다 그랬잖아. 주변 동료 수감자들과의 소통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일단 소통이 안 되니까 작당 모의를 못합니다. 야, 우리 여기 탈옥할래? 야, 우리 반란 일으킬래? 혁명할래? 이런 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감옥에 독방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만약에 독방에 갇혀있는 수감자가 학생이라면 다른 사람의 숙제를 베끼지 않고 자기 숙제를 열심히 할 것이고, 노동자라면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않고 마감 시간 탁탁탁탁 지켜서 자기 일만 하게 될 것이고, 뭐 광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뭐 때리지 않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여기에 드러나는 거야. 규율 권력이라는 건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순하고 말을 잘 듣고요,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내요. 이게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낸다. 요게 페노티콘에서 비가시성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그리고 또 페노티콘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 이러한 시스템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일정한 수를 감시할 수 있는 모든 뭐라 그래? 센터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모든
장소? 뭐라고요? 공간인가? 맞지? 공간, 모든 공간에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얘네들이 되겠죠. 감옥, 학교, 군대. 아, 그리고 원문에선 공간이라고 했겠구나. 우리 지문에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실수하나. 모든 구조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한정된 그 공간 안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들을 감시할 수 있는 모든 그 구조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의 예시로 이제 감옥, 학교, 군대 얘네들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전체의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권력의 형태가 점점 희미해진다 그랬어요. 여기도 밑줄 한번 좀 치겠습니다. 사회 전체의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한다.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한다. 권력의 형태가 희미해진다. 그래서 17세기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자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머릿수 자체가 이제 국가의 힘이 되어버리는데 따라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해서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 상태, 질병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푸코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진짜 국민들의 어떤 삶의 복지, 생활의 안전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인구가 많은 게 우리 국가의 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잖아요. 국가 권력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다스린다. 이렇게 본 거야, 푸코는. 그래서 여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푸코는 생명 권력 밑에. 푸코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해서 그러니까 규율 권력은 개인을 통제하고 생명 권력은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우리 본문에서도 나온다고 그랬잖아. 노동자라면은 이제 다른 거에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마감 딱 지켜서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일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회사를 통해서 나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푸코는 약간 이 자본주의의 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이라는 거는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서 구성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사회를 떠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푸코는 개인이 어차피 사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체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권력의 작동 때문에 얻은 것이다.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변했잖아요.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여기 형광펜을 좀 할게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을 스스로를 나는 이 모든 걸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버는 거야.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개인이. 이건 뭐든지 다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결과야. 하지만 이제 푸코는 이런 주체성에 대한 이런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이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때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취향이고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주입된 것일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많은 철학자들이 하죠. 근데 푸코는 거기에 조금 더 권력에 치중해서 본 거고, 다른 철학자들은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푸코는 야, 그거 다 권력의 꿍꿍이야. 너가 사고 싶어서 산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자기의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가 계속해서 돈을 벌도록, 그래서 자기 국가에 생산적으로 노동을 해줄 수 있도록 너네를 다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야. 푸코는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이제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데, 권력에 대해서 여기 밑줄 칠게요. 권력에 대해서 새롭게 사유하고 모순을 찾아서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주체성을 찾는 방법이다. 이게 저항이고, 저항을 해야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의 예속화라고 했잖아요, 푸코가. 감시자의 시선을 내면함으로써 스스로 권력에 예속화된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예속되지 않도록 저항을 해야 진짜 주체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되시죠? 그래서 저희 가지문만 좀 읽어봤고, 요거 시험 전에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문제가 몇 문제 안 됩니다. 이거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모티콘이랑 1인미디어고, 그 페이지에 막 숫자 같은 거 써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한 2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다 푸신 분들은 지문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눈에 익힐 수 있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감시와 역감시의 페놉티콘? 페놉티콘 지문도 있고 페놉티콘 우리 원문 아닌 것도 있거든요. 원문 아닌 것만 있나? 아, 네. 어차피 페놉티콘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보겠습니다. 1번부터 요 페이지별로 다 부르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할게요.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질문 없으세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질문.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질문. 7번에 3번, 8번도 3번, 9번에 2번. 그래서 앞에 다른 여기 페놉티콘 범위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도 풀려봤을 때 8번 좀 많이 틀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권력 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투명한 사회의 첫걸음이다 이래. 정보 공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이 틀렸죠. 그게 첫걸음이니까 그거 외에 이후에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전자 페놉티콘, 시놉티콘 얘네들은 보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개념 좀 숙지를 해두시고요. 사실 뭐 페놉티콘을 정확하게 개념 숙지해두시면은 시놉티콘도 전자 페놉티콘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괜찮으세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3번. 여기도 괜찮았나? 괜찮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 미디어죠? 1인 미디어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1번. 질문. 앞에는 우리 그 원문은 아니니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페놉티콘 개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이제 좋겠지만 여기는 우리 방금 한 지문이니까 틀렸으면은 질문을 5번. 잠깐만요.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1번이고요. 네, 5번.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게 잠깐만. 유부 중심화제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경험금을 자문자다 메일 통해서 말을 건넨 노트를 통해서 과거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을 추측하고 있다. 답지가 이상한 거 얘가 지금? 6번이랑 7번은 맞으셨어요? 답 맞아? 5번 다 5번 하셨죠? 아닌데 과거의 통계자료를 2010번이 아닌데 과거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사장 추정하고 있는 맞는 거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독자의 친밀감 공신연령 기관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인용하여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 중심화제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제시하고 있다. 자문자담의 형식을 통해서 중심화제에 대한 독자의 공감. 아니겠는데 그쵸? 이거 그거죠. 2번이 답이죠. 다 2번 하셨죠? 2번이 맞겠다. 자문자답이 맞긴 한데 그 독자들 공감 유도하는 게 아니죠? 이거 뒤에도 좀 이상할 수 있나? 잠시만. 5, 6, 7. 쭉 5, 5, 5 나오거든요? 맞아? 다 5, 5, 5 하셨어요? 다의 블로그 댓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독자와 작성자 명시적으로 정한 범위 이게 이제 틀렸고 그렇죠? 다의 블로그 댓글에 대한 일부 보충 설명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보충 설명이랑 정정 요청은 달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윤술과 뚜벅 얘네들이 이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된다가 적절한 게 될 거란 말이야. 윤술과 뚜벅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 그러면은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 적절하지 않다. 정보를 수용할 때는 해당 정보가 생산된 맥락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요거는 이 윤술과 뚜벅이랑은 상관없는 거고 정보가 생산된 맥락 알아봐야 된다. 이거 아니고 정보 수용할 때 관련 정보 사실인지 확인해야 된다. 기억대가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기관이 신뢰성을 받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기관 신뢰성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 그게 틀린 거였잖아. 자기가 따올 때 숫자를 잘못 따왔고 그리고 해석을 잘못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기관의 신뢰성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문맥에 맞게 제시된 거야. 그러니까 자료의 적절성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료 자체는 적절하게 제시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죠. 그러면 X 고르시면 되니까 니은디귿 리을 해서 니은디귿 리은 리을 미음 해서 5번 되겠네요. 5 맞겠다 얘네는. 좋습니다. 아까 걔만 답 좀 이상했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 2교시 이렇게 2교시 하고 3교시 때 그 에스포지토랑 국가의 중립성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3교시 때 10분 쉴게요.